딥 레인포스 러닝 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폴리시 이터레이션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밸류 이터레이션까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강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강의에서 밸류 이터레이션의 단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첫 번째 단점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쿠에이션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점화식을 사용하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계산해야 될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점화식 과정에서 찾는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옵티멀 폴리시에 도착하여 필요 이상의 계산을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선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폴리시 이밸루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P2와 PI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밸류 이밸루에이션과 유사합니다. 저번 밸류 이밸루에이션에서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쿠에이션을 사용했다면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에서는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쿠에이션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에서는 점화식에서 맥시마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는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에서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의 픽스드 액션에 대해서만을 계산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밸류 이터레이션과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그 후 위의 점화식을 이용하여 S'의 k번째 밸류 에스티메이터를 값을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에스티메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컨버전스 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에서 계산했던 주어진 폴리시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해 현재 폴리시에서 뉴 폴리시로 임프루브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유도식은 밸류 이터레이션의 식과 비슷하고 차이점은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 대신 옵티멀하지 않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진행할수록 뉴 폴리시가 좋아지냐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정리한 것이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티어럼이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보시면 뉴 폴리시는 액션 밸류 펑션을 argmax한 정체이기에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에 뉴 폴리시는 올드 폴리시보다 좋거나 같게 되고 만약 둘이 같다면 현재 정책이 옵티멀 폴리시가 됩니다. 식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전 강의들로 돌아가 수식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수도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리고 폴리시를 초기화하고 P2와 P-i를 진행합니다. 그 후 new 폴리시가 old 폴리시와 같다면 폴리시 스테이트를 true로 바꾸고 반복문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만 계산하기에 빠르고 폴리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스탑하기에 밸류 이터레이션보다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이점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디 모델 예시입니다. 보시면 밸류 이터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았음에도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수렴할 때까지 무한대만큼 진행하여야 하지만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사용하면 k는 3일 때 옵티멀 폴리시를 찾았기 때문에 굳이 더 진행하지 않고 끝마치게 됩니다. 이를 보면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밸류 이터레이션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인포스먼트 러닝, 즉 강화학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레인포스먼트 러닝, 줄여서 DP와 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DP는 플래닝을, RL은 러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DP나 RL은 최종적으로 옵티멀 폴리시를 구할 때 밸류 펑션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펑션 테이블을 잘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DP는 실제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 값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DP를 사용하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할 때 넥스트 스테이트로 모든 스테이트를 고려하기에 풀 백업을 사용합니다. 이와 다르게 RL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환경에서 액션을 취한 후 얻는 샘플 데이터로 진행합니다. 이를 모델 풀이라고 한다고 했고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얻어진 액션에 대해서만 고려해 백업합니다. 따라서 러닝이라고 하며 폴리시를 진행하면 샘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합니다. DP는 모든 값을 알기에 정확히 벨만 옵티멀 이쿠에이션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는데 RL의 경우는 샘플로만 하기에 정확히 벨만 옵티멀 이쿠에이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하여 해결합니다. DP와 RL 두 가지 다 태뷸러 업데이팅 메서드입니다. 즉, 밸류 펑션의 테이블을 만든 후 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통해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벨만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 업데이트할 때 DP의 경우는 테이블 안의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를 모두 계산해야 하는 Q 펑션보다는 V 펑션을 사용합니다. 이와 다르게 RL의 경우는 샘플 데이터로 이터레이션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전에 갖고 있는 것들로만 계산하기에 샘플 백업이 되고 모델 프리이기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 테이블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하여 액션이 나와 있는 Q 펑션 테이블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그림과 같이 몬테카를로 메서드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오늘은 몬테카를로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DP와 RL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PI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강화학습은 GPI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current 폴리시가 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밸류 펑션 값들을 계속 컨버지 할 때까지 업데이트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해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밸류 펑션 값들이 컨버지 하다면 밸류 펑션 테이블을 가지고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얻어진 밸류 펑션 값을 이용하여 그리디 방법을 통해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풀 백업을 통해 컨버지 할 때까지 가는데 이를 컴플리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옵티멀 폴리시에 이미 도달하였지만 필요 이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GPI는 샘플 백업을 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만 밸류 펑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는 current 폴리시에 대하여 정확한 true 밸류 값을 찾을 수는 없고 거기에 approximation 하는 밸류 펑션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00개의 샘플이 있다면 밸류 펑션이 폴리시에 맞춰 수렴할 때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만을 계산하고 끝내게 됩니다. P2와 Pi를 반복하며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업데이트하고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이 더 이상 없으면 폴리시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Q 펑션은 벨만 옵티멀 이쿠에이션을 만족하게 되고 즉 밸류 펑션이 옵티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만을 가지고 옵티멀을 찾는 것을 GPI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RL의 방법 중 하나인 몬테카를로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RL은 태블러 업데이팅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모델 풀이이기 때문에 액션 밸류 펑션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고 몬테카를로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기본적으로 GPI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선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1인 정사각형 안에 반지름이 1인 사분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점을 무한개를 찍은 후 사분원 내부의 점 개수 나누기 전체 점 개수를 구한 후 곱하기 4를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 값 3.141592점점점점의 근사해질 것입니다. 이는 큰 수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난수를 생성한 후 무작위 난수를 기반으로 생성해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 즉 원하는 정보의 확률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몬테카를로 메서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강화학습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을 하면 장점이 있는데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샘플로 진행되기에 스테이트 개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걸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둑을 보면 절대 두지 않을 수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을 배제해주기에 효율적일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몬테카를로 메서드의 장점은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깨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DP를 기본으로 모델이 지정하지만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충족하지 못해도 괜찮은 성능을 냅니다. 이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부스트 트래핑을 알아보겠습니다.
큐밸류는 GT를 사용하는 방법과 ST 플러스 1과 AT 플러스 1을 사용하는 에스티메이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스트래핑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기에 부스트래핑이 아닙니다. 마르코프 프로퍼티는 패스트 스테이트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이때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충족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은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첫 번째 방법은 끝까지 간 후 리턴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즉 현재 스테이트만 넥스트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조금의 오차가 생겨도 게임을 끝까지 한 결과에 대해 진행하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몬테칼로 메서드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조금 충족하지 못하여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C 폴리시 이터레이션 안에 있는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기에 폴리시 프레딕션이라고도 합니다. 목표는 큐런트 폴리시 안에서 경험을 한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엔타이어 에피소드가 있을 때 옵티멀한 방향으로 액션 밸류 펑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MC는 무조건 끝나는 게임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또한 MC는 샘플들로 학습을 하기에 액션 밸류 펑션 값인 expectation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C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는 empirical mean return을 사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서 똑같은 액션 페어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리턴 값만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몇 번 나왔는지 카운트하는 것을 인크리먼트 카운트라고 하고 리턴 값들의 누적 값을 인크리먼트 토탈 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균, 즉 사용할 리턴 값을 구하기 위해 인크리먼트 카운트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MC 프레딕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입실론 그리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 보겠습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익스플로레이션은 알고 있는 정보 이외에 더 최선의 방법을 찾아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는 강화학습에 적용하게 되는데 익스플로이테이션에서는 하이스트 액션 밸류를 갖는 액션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배웠던 그리디 폴리시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얻은 액션들을 가지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샘플하게 되고 취해보지 않은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는 Q 밸류 값을 모르기에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하면 입실론만큼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보지 않았던 페어에 대해 방문하며 샘플링을 해볼 수 있고 입실론의 확률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더 좋은 Q 밸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라고 합니다.
이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이용하여 몬테카를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몬테카를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랜덤 액션은 액션의 개수가 m개이면 입실론 나누기 m으로 잡아줍니다. 따라서 그리디 폴리시는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되게 됩니다. DP에서는 하이스트 Q 밸류를 갖는 액션을 무조건 하나 선택했지만 이제는 확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를 사용하였을 때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될까요? DP의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사용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증명은 한번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면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MC는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만약 액션 페어가 무한히 여러 번 탐색되고 러닝 폴리시가 그리디 폴리시에 수렴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걸 GLIE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수도 코드를 보겠습니다. 처음은 Q밸류의 값을 임의의 값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이때 터미널의 Q밸류 값은 0으로 만들고 리턴 값은 empty list로 만들어줍니다. 폴리시를 임의로 두게 되는데 입실론 소프트로 하여 입실론이 0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주어지면 이 에피소드에 대해 폴리시 이밸루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진행하고 리턴 값 g를 0으로 초기화한 후 페어들에 대해 반복합니다. 이때 리턴 값을 계산하기 편리하게 뒤에서부터 감마를 곱하고 더하며 계산합니다. 저희는 first visit MC를 적용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B 부분까지 MC 프레딕션 부분이고 이제 에피소드 내에 스테이트에서 하이스트 Q밸류에 해당하는 액션 A를 찾은 후 이 A에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적용하여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P2, PI, 즉 여기서는 MC 프레딕션과 MC 컨트롤을 정체될 때까지 진행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몬테카를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과 DRL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